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맨몸 운동이 근성장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논쟁인데 맨몸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충분히 키우고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는가는 정말 끊이지 않는 논쟁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여러분, 푸시업이나 풀업 몇 개씩 당기시나요? 저는 벤치프레스나 랩풀다운 중량은 늘어가는데 맨몸 운동 수행 능력은 체중이 늘어가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이나 머신 등의 웨이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체중과 중력 혹은 반동만을 이용해 수행하는 운동을 맨몸 운동이라고 합니다. 만약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나 헬스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체력과 근력을 키우는데 맨몸 운동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협응력, 근지구력 발달 측면에서는 초반보다 더 큰 우위에 있기도 하죠. 정의에 따르면 맨몸 운동은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디웨이트 엑서사이즈, 칼리스테닉스, 스트릿 워크아웃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우선 알기 쉽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면 첫 번째로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 부하를 만들어내고 동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계열이 있습니다. 푸시업이나 딥스, 풀업, 버피, 브릿지, 플랭크, 맨몸 스쿼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더욱 발전하면 머슬업 같은 고급 동작을 수행하기도 하죠. 많은 맨몸 운동러들이 해내고 싶어하는 이 머슬업은 상당한 근력과 폭발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동작으로 기계체조 선수들에게는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최종 목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동작을 중시하면서 힘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는 칼리스테닉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란치나 프론트레버, LC 정도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움직임 없이 버티는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모든 남자들의 로망인 플란체라는 동작이 이 정적 운동에 속합니다. 맨몸 운동에 일가견이 있다고 알려진 국내 유튜버분들도 이 정적 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동적 운동을 수행하면서 기본 베이스를 장착하고 점차적으로 정적인 동작도 익혀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런 동작들을 할 때 필요한 코어, 팔, 어깨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은 이 맨몸 운동이 근성장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논쟁인데 맨몸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충분히 키우고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는가는 정말 끊이지 않는 논쟁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몸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 정확히 말하면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에 비해 근성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보디빌딩의 경우 주동근 위주로 조직이 위해 최대한 고립하는 방식을 통해 근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맨몸 운동은 근신경과 스트렝스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맨몸 운동은 단순히 체중만이 사실상 유일한 운동 부하이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칙 중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원칙에 사실상 위배됩니다. 수준이 오르면 오를수록 갈수록 저항을 늘리기가 어려워지죠. 이것은 근지구력, 근비대, 근력의 성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맨몸 운동은 궤적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등 운동이라도 롱풀, 원핸드 시티드로우, 바벨로, 덤벨로, 완풀다운 등 세분화시켜서 수행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 그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몇몇 전문가는 외부적인 중량 없이 키울 수 있는 근육 크기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체 운동의 경우에는 그 한계가 더욱 명확한데 체중을 완전히 떠받들고 동작을 진행하는 딥스나 턱걸이에 비해 맨몸 하체 운동은 피스톨 스쿼트가 사실상 가장 높은 부하를 넣을 수 있는 단계이고 이마저도 균형을 잡는 안정근의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벨 스쿼트만큼 동작을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몸 운동을 주로 하더라도 하체 운동만큼은 웨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몸 운동이 주목받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특별히 거대한 근비대나 어마무시한 힘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운동 좀 하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자극이 모자랄 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풀업 20개를 정자세로 당길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될 겁니다. 심지어 개수를 낮추고 중량을 높이고 싶다면 중량 조끼를 착용하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근비대 측면 외에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프론트레버 로우나 자기 몸무게만큼 하는 바벨 로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프론트레버 로우를 했을 때 얻게 된 협응성, 유연성, 순발력은 단순히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갖기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하체 맨몸 운동 중 하나인 피스톨 스쿼트로 두 다리 모두 정확한 자세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이론상 자기 몸무게의 1.5배에서 2배의 스쿼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는 차고 넘치는 중량이기도 해서 목표를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중량의 제한은 큰 단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맨몸 운동은 고강도로 시행하기만 하면 스트렝스와 더불어 협용성, 유연성, 순발력 등 각종 운동 능력을 한 번에 키울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의 경우 고립 운동과 강제 반복 등 근비대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맨몸 운동은 근신경 발달과 스트렝스 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전신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맨몸 운동만으로도 어마무시한 스트렝스를 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맨몸 운동계의 대가 이준명님은 체중이 60kg 중반대의 심에도 중량 딥스 90kg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맨몸 운동을 통해 길러진 전신의 협응력과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패턴 학습은 추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례로 캐틀벨의 황제로 널리 이름을 알린 파벨 차졸린이 세운 스트롱 퍼스트라는 단체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플랭크, 브릿지 등을 통해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체간을 단련하는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훌륭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런 사례를 보면 맨몸 운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신체 능력은 추후 다른 종목으로의 전이성이 매우 뛰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 학교 운동장이나 한강 공원만 가도 널려있는 것이 철봉이고 평행봉인데요. 보조해줄 수 있는 홈트레이닝 도구로서 집에 무게조절 덤벨이나 치닝디핑만 딱 들여놓으면 따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지만 헬스장에 사람들 참 많죠. 맨몸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고 재미를 붙이려면 초반에 멜리니 구간을 넘어야 합니다. 그 구간을 뚫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파워렉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철봉과 평행봉은 집 근처에서 사시사철 우리가 운동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중량 조끼나 링 정도만 구매해둬도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거나 연 회원권을 끊는 비용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보디빌딩식의 쇠질 운동이 지겹다면 이렇게 맨몸 운동도 섞어주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정 강도 이상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게 노가다인가 운동인가 싶을 정도로 힘들고 지루한 쇠덩이와의 싸움일 수 있는데 반해 맨몸 운동은 처음엔 어렵지만 자신의 몸과 체중을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비교적 덜 지루하고 덜 부담스럽고 몸을 움직이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